안녕하십니까, 어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재판상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간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물품대금 3년, 공사대금 3년. 자, 소멸시효 도래되기 전에 자, 소멸시효 연장을 해서 집행권을 득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이 재판상의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뭐냐면, 우리가 이 민사상의 재판을 하는 거하고 또 채권 추심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인데 나는 하청입니다. 상대방은 원청입니다. 다 원청에서 자기가 어디 광급공사를 낙찰받았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가 낙찰받았다. 자, 이거 공사대금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뛸 일이 없습니다. 공사만 다 하면은 무조건 돈은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만 완료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면요. 자, 그러니 원청에서 그랬습니다. 야, 이거 조달청에서 낙찰받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 일 해줘. 의심 안 합니다. 계약금 안 받습니다. 그냥 해줍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확실한 광급공사고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현장에는요, 하청 업체에서는요 그냥 믿고 해줍니다. 요즘은요 조달청에서요 입찰 받을 때요 하도급 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줘야 될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도급 업체에 싸줍니다. 그게 하도급 지킴이거든요.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업체가 등록을 하면요, 발주처에서 원청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싸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도급 지킴이 그거 등록하지 마. 등록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가 돈 받으면은 줄게.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는 을이죠. 갑이 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을은 알았다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업체에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일은 다 해줬습니다. 원청은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다 받았습니다. 돈 안 줍니다. 계약금도 안 줬죠. 잔금도 안 줍니다. 안 주고 이러게 됐습니다. 채권 출시 의뢰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제가 채권 출시 의뢰를 받고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산조사도 하고 신용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건은요 사기입니다. 사기. 왜 사기가 될까요? 그 원청, 거기 법인입니다. 원청도 법인, 하청도 법인이지만요, 법인의 대표이사는요 법인 대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요, 법인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로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예? 법인에 따른 벌금형은 될 수 있지만 실형을 법인이 어떻게 교도소에 따라 수감을 법인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하냐? 대표자, 주모자 이런 사람들 상대로, 실경영자 이런 사람들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요, 이 사람은 기망을 했습니다. 기망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속이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하청업체에서 착오에 빠지게 됐습니다. 착오에. 공사만 다 해주면 저기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지급해주면 그거 나한테 우리가 했던 그 작업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돈을 주겠지. 그런 착오에 빠져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다 해준 겁니다. 계약금도 한 푼도 안 받고요. 자,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원청업체 대표이사는요,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채권 추심 그 건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거기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했을 때 이게 사기가 명백하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채권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이거는 민사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형사로 진행을 해야 된다. 왜 민사로 진행이 안 될까요? 이미 법인이 신불이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법인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했습니다. 민사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를 진행합니다.
채권자한테 사실 지금 진행 사항이나 모든 지금 시험조사한 내역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자,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채권자 몫입니다. 채권자가 나 이거 고소장 내가 해서 형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자, 고소장은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다 제출하면요,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돼서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면요, 담당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좀 미약하다, 실형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형에 때립니다. 근데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공소장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소 독점주의다 그래서 검찰만이 기소를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공판기일 지정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에는요, 상대방의 신분은요, 피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인데요, 이 사람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분이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요, 검사가요 기소를 하면은요,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돼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검찰에서 공소한 공소장 부분 보내주고요, 소환장 보내주면서요, 공판기일 열립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이라 그랬지만요,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뭐 범죄사실 이야기하고 구형하고, 이제 거기 피의자가 되겠죠. 피의자는 자기가 직접 뭐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형사재판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부분 변호사 선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왜냐?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형량을 좀 줄여서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자, 그 피의자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자,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은 집행유예도 벌금형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전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 민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현행법상 파산을 해버리면요, 특히 법인 파산이면요, 누구한테 돈을 청구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보다 보면 형사로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사로 엮으면요, 왜 형사로 이게 엮일까요? 그 사람을 실형을 살게 만들려고 할까요? 실형이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채권 추심하는 사람은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상대방한테 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의뢰받은 금액에 대해서 돈만 받으면 되는데요, 왜 형사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냐면은, 일단 그 사람은 대표이사 채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차이는 이겁니다. 법인은요, 법인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서를 써주지 않은 이상은 대표이사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자, 일반 개인사업자는 주민번호로 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그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개인사업자 주민번호로 가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파산해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죽어본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렇게 형사를 엮어놔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게 되면, 제가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다 실형이 전과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개인한테
원래 법인한테 못 받은 돈을 개인이 너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 너가 갚아라. 이렇게 해서 이 대표이사 개인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그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업체 사장은 법인 파산도 했고요. 개인 파산도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요, 면책 대상, 파산 면책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파산 선고가 됐다 하더라도요, 면책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